네, 지금부터 RTW Reverse Transition Weight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TW란 기존의 캐니 엣지 검출 알고리즘에서 사용한 가우시안 이미지 필터가 이미지 전반적인 정보를 검출되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점으로부터 착안된 반복형 잡음 제거 필터를 의미합니다. 가우시안 이미지 필터는 대표적인 5 곱하기 5, 5x5 필터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컴퓨터가 연산하기 쉽도록 단순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가우시안 이미지 필터를 사용하여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을 강조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노이즈 상황을 제대로 검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한 캐니 알고리즘은 ROI 내의 차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완전히 흑백으로 그레이스케일을 제작한 다음 그 세 개의 차이에 따라 엣지를 검출하기 때문에 노이즈 또한 엣지를 검출해버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RTW에선 국소적인 튀는 값, 즉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이즈가 낀 이런 값들은 튀는 값으로 볼 수 있겠죠. 튀는 값을 배제하고 단조로운 상승, 하락값, 지속적으로 색깔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보여지는 그런 값들을 추출하는 것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의 캐니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수식은 가우시안 커널의 수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픽셀의 가중치를 높이고 먼 거리의 픽셀은 낮추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식인데, 해당 수식으로부터 가우시안 커널의 크기가 커질수록 노이즈의 영향은 적어지나 엣지의 세기가 낮아지고 위치 오차가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변수가 각 픽셀 간의 거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엣지의 세기가 낮아진다는 그런 단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이러한 수식들은 소배의 연산자로 이를 통해 필터링된 값에서 실제 픽셀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으로 나오는 것은 기울기 형식인 델타 U로 변화가 커질수록 이 델타 U 또한 커지게 됩니다. 검출된 엣지는 T 형식으로 자잘한 점들이 모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T 기울기 방향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선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합니다. 또한 인계값을 정하고 해당 인계값보다 낮은 픽셀을 전부 버리게 되죠. 주변 팔 방향 이웃 중 하나라도 강한 엣지면 약한 픽셀을 강한 엣지로 승격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RTW의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컬러 이미지를 처리하는 경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즉 이미지 자체를 흑백으로 만들어 처리하는 방법, RGB 채널별로 엣지를 검출한 뒤 각각 합치는 방법, 모든 채널의 기울기를 합친 뒤 엣지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TW에서는 세 번째 방법, 이 방법을 봅니다. 기울기 벡터를 이용한 구조 텐서를 통해 이미지의 RGB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 행렬을 통해 변화의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고요. 이 델타 F가 각각의 채널의 기울기를 뜻하고, 이 fx를 이런 식으로 텐서로 만들어서 변화의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식입니다. 컬러 이미지에서의 구조 텐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함수 ix를 이제 이렇게 RGB 값을 넣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이를 구조 텐서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이 벡터를 그대로 아래쪽으로 대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겠죠. 다음 텐서의 최대 고유값을 구하면 이제 si를 이런 복잡한 수식 말고 이렇게 jxx, jyy, jxy, jxy로 정의를 하면은 람다 맥스 si가 이런 식의 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최대 고유값 람다 맥스의 제곱근이 기울기 크기가 되고 대응 고유 벡터가 엣지의 법선 방향이 됩니다. 필터의 원리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 값을 무시하고 단조 증감 구간을 주요 값으로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1D 신호를 기준으로 주어진 초기 신호 U0에 대한 반복식은 UK 플러스 1은 UK 플러스 에타 C1 UK입니다. 이제 보정값 에타와 보정값 C1 UK를 통해 반복의 바이어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점 n에서의 좌우 변화량을 dn left는 un-un-1, 뒤에 n의 r right는 un 플러스 1 마이너스 un의 절대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변화의 크기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정항 C1 UK 이 값을 다 제외한 이 값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U의 n번째는 뒤에 n right un-1 마이너스 뒤에 left 뒤에 n right un 뒤에 n left un 플러스 1 이 두 수식으로부터 리버스 트랜지션이라고 찍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 수식을 풀었을 때
D의 n left는 U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U의 n의 값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기의 값이죠. 좌우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D의 n right의 값은 U의 n의 마이너스 U의 n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십니다. 이것도 여기 값이죠. 즉 왼쪽은 오른쪽에 가중을 받으며 오른쪽은 왼쪽에 가중을 받습니다. 즉 각각 반대의 가중치를 통해서 값을 억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의 U의 n번째는 극소 극값 노이즈에서는 공류를 근사하며 단저 극값에서는 0의 값을 가집니다.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극소 최대값에서는 U의 n번째가 주변값보다 크죠. 이를 U의 n 마이너스 U의 n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 U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U의 n이 0보다 작다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으로 왼쪽에선 올라가고 오른쪽에선 내려가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C의 U의 n 번째가 음수가 되어서 U의 n 번째를 낮추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이 이 플러스일 때의 값으로 보았을 때 U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U의 n이 0보다 작고 U의 n 마이너스 U의 n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왼쪽에선 올라가고 오른쪽에선 내려가는 형식을 이걸로써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UN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기존의 값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값이지만 가중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진 반복식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 노이즈의 치는 값을 주변 값에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주 증가 구간에서는 UN이 주변 값과 유사하도록 법선이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이는 이 두 개의 값이 0에 수렴한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으로 서로 상쇄되어서 0에 가까워집니다. 즉 단조 그 증가 공간을 이제 변하는 값이 거의 없이 보존을 시켜주게 되죠. 그리고 위에 이 보정항을 구하는 식이 느리게 수렴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량의 평균을 구해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정치의 크기를 균형 조정하면 UN의 값을 더 빠르게 계산 가능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빠르게 계산은 다름이 아니라 이 수식을 여러 번 반복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2D 컬러로 넘어가겠습니다. 컬러 이미지의 RGB 채널을 각각 따로 처리하고 1디멘션과는 달리 방향이 4개이므로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노스로 따로 나누어서 각각의 방향에 가지는 변화량을 따로따로 구하게 됩니다. 2D 보정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보정항을 구하는 방법이랑 그저 중첩만 진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것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2D 반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 원리는 바뀌지 않고 각 방향값만 합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려진 학습률의 안정적인 값은 각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1디멘션 신호에서는 에타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2디멘션 신호에서는 에타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 조건 내에서 실행을 한다면 이 신호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RTW에는 한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법선 쪽의 급값인 엣지 값만을 완화시키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접선 쪽의 급값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엣지가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오히려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실현한 HTML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노이즈가 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RTW를 사용하지 않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심해지면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RTW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노이즈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감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코드에서 바뀐 점은 파라미터의 개수, RTW를 다루기 위한 파라미터의 개수와 하나의 큰 함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봤던 똑같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UW, UE, US, UN을 통해서 각각을 나누어 계산을 한 뒤에 합치고 연산하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 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보정항과 중첩항을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